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창작해서 길게 써볼게요.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도시전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포 요소를 함께 엮어서 작성했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언젠가부터 괴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3동 10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불빛과 함께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그 장소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아파트의 10층의 한 가족이 입주했다가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밤마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발소리가 울렸다 했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본 결과 그곳에는 지방령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가족은 급히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거주하려 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의 닥쳐가 점점 낙후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에 한번 들어가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호기심 많은 대학생 몇 명이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탐험을 결심합니다. 이들은 도시괴담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기 위해 여러 번의 모험을 감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그냥 또 다른 도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생들은 장비를 갖추고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주변은 미묘한 정적과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조차도 불이 꺼져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3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든 열려있는 현관문을 발견한 그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1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난 듯 덜컹이며 멈추더니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겁먹은 눈빛을 마주치며 여기가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10층에 도달하였고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층은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손전등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안을 확인하는데 겉보기에 빈집들은 모두 잠겨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도의 중앙에 있는 한 집만이 조금 열린 채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도달하자 그들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습니다. 순간 그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은 매우 어두워서 눈앞이 사물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누군가의 인기척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코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으스스한 속삭임이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아직 기회가 있어. 공포에 질린 이들은 서둘러 그 장소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이 왔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변한 주변 환경에 서로 당황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얇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자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프로젝션은 아니지만 그 얼굴이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가까스로 아파트를 탈출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그날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공포와 혼란을 안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낮에도 가끔씩 궤가에서 속삭임을 듣곤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후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면 섬뜩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아파트에 대한 염려와 공포를 느끼며 그 지역을 피했고 결국 그 아파트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기심 많은 누군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그곳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분이 찜찜해진다면 잠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이야기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래된 건물과 운동장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소문이 돌곤 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밤중의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였다. 날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교정을 비출 무렵
학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자주 음침한 웃음소리나 웅얼거림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소리는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 더 자주 들렸다고 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어느 가을밤 호기심 많던 중학생들 몇 명이 그 소문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방과 후에 만나 야식을 함께 나누며 밤새 학교를 탐험하기로 계획했다. 그날 밤 학생들은 플래시 라이트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학교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학교 뒷문은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어쩐 일인지 열려 있었다.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에 한층 긴장감을 느꼈다. 학교 안은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넓고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와 전설적인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복도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안해진 학생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학교의 체육관이었다. 운동장의 중앙에는 이상하게 도모래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낡은 농구공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들은 마치 그 공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체육관에 조명이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낡은 스피커에서 주파수가 맞지 않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호다닥 돌아서려 했지만 체육관 문이 단단히 닫혀 있음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려 발을 동동 구르던 아이들은 체육관 한쪽에서 아이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었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에 찬 울음소리뿐이었다. 한 학생이 카메라를 들어 그림자를 찍으려 하자 갑자기 체육관 중앙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며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바람 속에서 학생들은 체육관 천장에 매달린 줄 로프를 발견했다. 그것은 예전부터 여기 있었다는 듯이 뻣뻣하고 낡아 있었다. 그 줄 로프는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서 떼어내리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학교 출입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고 그들은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이들이 겪은 이 경험은 오래도록 그들 사이에 전해졌고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날이 저문 후에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집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검은 집이라 불렀는데 이유는 그 집의 벽이 항상 기묘한 검은 영롱함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을 둘러싼 이야기는 상당히 많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그곳에 밤마다 나타나는 방문자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유는 항상 자정이 되면 그 집의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기 때문이다. 빛이 포착되면 곧이어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을 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몇 년 전 호기심 많은 젊은 두 남녀가 마을에 찾아왔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대학생으로 도시 전설이나 미지의 현상들을 탐색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은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여름의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집을 찾았다. 고요하고 쓸쓸한 공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와 캠코더를 챙겨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자 집안에서는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랜 시간 방치된 기운이 느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낡고 허물어진 가구들, 먼지가 내려앉은 바닥, 그리고 바람 소리만이 가득 찼을 뿐이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멈추고 주변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시가 되는 순간 집 전체가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다. 갑작스럽게 방 안쪽에서 흐릿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한 곳으로 점점 모여들었다. 두 사람은 불안감을 감추며 빛의 근원을 향해 다가갔다. 맞은편 벽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거울 속의 그림자는 분명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오히려 더 깊고 시커먼 어둠 속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며 여자에게 캠코더를 가리켰다. 저기를 찍어봐. 무언가 이상해. 여자가 거울을 찍기 시작한 순간 거울 속 그림자는 마치 생명을 가진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듯했고 그 뒤에서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거울에서 물러나 급히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거울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을 휘감아 버렸다. 그토록 조용하던 집 안이 갑자기 바람과 함께 모래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왔지만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밤의 경험을 믿을 수 없었고 촬영한 캠코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캠코더에는 어떠한 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저 하얗게만 되어 있는 영상과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속삭임. 다시 돌아와. 이후로 그들 중 한 사람은 계속해서 검은 집의 꿈을 꾸게 되었고 잠들었을 때마다 다시 그 거울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도 그가 그 집 방문을 멈출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몇 달 후 그 마을로 돌아간 여행자들은 다시 그 검은 집에서 조용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